예, 마지막으로 대화할 내용은 대통령 보금자리 어디다 집무실을 두느냐 그리고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2017년에도 문재인 정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인데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봤다라는 것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차기 정부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당장 당선 확정되자마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집을 가릴 처지가 아니고요. 예.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상황이 어떨지라도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청와대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지금 후보들이 공약한 이제 세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절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뭐 누가 됐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일단 시작할 시작을 수가 해야겠죠.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좀 유력하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청와대가 이제 무료 개방이 됐는데 이거 관람객이 급증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언제 이게 다시 이제 집무실로 돼서 닫힐지 모른다라고 해서 그러면 네. 청와대를 준비하는 기간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는 사실 일단 현재 얼마나 훼손이 됐는지 그리고 다시 직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복구 작업이 필요한지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은 뭐 누가 당선자가 되든 당선자나 그쪽에서도 기간 산정 자체도 일단 들어가서 조사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청와대 이제 뭐 여기에 이제 NSC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뭐 소위 말하는 지하 벙커부터 해가지고 이 시설들을 다시 다 복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이전 과정 자체부터 문제가 많았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기존의 이전 과정이 불완전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또한 이제 순차적 이전들이 쭉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전 완료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업무 공간으로는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들어가는 게 일을 하는 시스템으로는 우선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참 이게 전 정부에서 졸속으로 이렇게 이뤄진 예. 일이 이게 일파만파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예. 많은 후보들이 이제 세종시 지금 현재도 이제 행정 수도로서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나 뭐 국회 본회의장까지 지금 건설을 하겠다, 옮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국회하고 대통령 집무실 부분 이전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제 국회 본원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거는 2021년에 국회법 개정이 되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드는 거는 이미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완료가 돼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분원 형태인 거고 청와대든 어쨌든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상태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관습헌법상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도 이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헌 문제하고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절차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합의를 먼저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한다면 개헌 과정에서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개헌을 한다고 하면 관련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고, 법률을 제정한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에 따라서 실무적인 과정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개헌 얘기까지 하셨는데 예. 이제 좀 정치 분야 얘기도 좀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지금 모든 후보들이 이번에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이제 합의를 좀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즉시 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었고 조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1년간의 어떤 조정 과정을 거쳐서 내년 6월에 개헌을 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예. 이제 개헌 얘기가 나왔다가도 매번 안 된 이유는 각 당의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안 됐잖아요. 좀 예.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은? 이번에는 아마 기존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할 수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의 원내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12.3 그 계엄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 위헌 판정을 받아서 파면이 되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합의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내년 그 6월 지방선거 때 그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원내에서부터 먼저 합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항상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연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는 이제 대통령이 공약을 하더라도 국회가 협조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주요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에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근데 바로 시작이 될까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역대 많은 대선 후보들이나 정치인들이 개헌을 약속했지만은 막상 당선이 되면은 그게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니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뭐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개헌안을 만들었지만은 결국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좀 우려를 하시는 거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어쨌든. 일단 그때하고 조건은 다른 게 지금 대통령 만약에 이제 지금 예상되는 대로 1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집권당이 지금 원내 1당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 합의 형성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사와 국회의 의사를 합치시키는데, 그러니까 이를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조건이 2017년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집권당 자체가 원내에서 합의 형성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만 개헌안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사실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집권당이 일당인 국회가 동시에 논의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17년하고는 조건이 좀 다르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이 이번 개헌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예를 들면은 뭐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 요거는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결선 투표제 좀 단일화 얘기 좀 그만하자.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 기존 헌법에서 그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영역으로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영역은 지금 2025년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추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의 영역으로 보면은 이제 개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예컨대 뭐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위원회 구성들 헌법재판소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선관위 부분에서 그 대법원장의 그 임명권 행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계엄 선포권에 대한 거를 훨씬 지금 현재보다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의 헌법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정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의 앞으로의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기후 문제나 아니면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 책임에 대한 문제를 명시를 해야 된다. 앞으로 사회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포함되어야 되는 영역으로 논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차기 정부에게 조언을 정치 분야 관련해서 조언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일단 가장 국민이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다음 정부가 업무 시작을 하고 나서 국내외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현재 일이 어디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그때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하고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만이 이 힘든 파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복경 더 가능 연구소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